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한 주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12월 달은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있는데 그게 어제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뭐 무난하게 잘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조금 오르고 코스닥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끝났는데 일단 지수 먼저 체크 좀 해드리고요. 오늘 여기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그 원희룡 씨 관련주가 또 급등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희룡 씨 관련주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체크해 드리려고 준비했고, 그 전에 이제 한동훈 테마주들이 이제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씨를 말리는 한동훈 관련주와 급등을 시작한 원희룡 관련주, 이렇게 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네네. 연말이라 이제 12월 중순이죠, 그죠? 연말이라 금요일이면 모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모임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 술을 끊으시면 됩니다. 술은 담배 끊는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지만 술을 끊으시면요 모임이 확 줄어듭니다. 네. 술 끊으면 건강도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뭐죠? 네. 돈도 많이 세이브가 되죠, 그죠? 네.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잘 실천이 안 되시죠, 그죠? 네. 일단은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아직까지 뭐 체감은 많이 못 하시겠지만 많이 좋아졌고, 이제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술값도 좀 아끼셔가지고, 네, 주식을 사시는 게 어떤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기 이제 지수 얘기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지수는 코스피는 0.7% 좀 올랐고 코스닥은 0.27% 조금 하락을 했는데 뭐 일단은 코스피 쪽은 이제 대형주가 강했고요, 중소형주가 약했어요. 근데 코스닥 쪽은 대형주가 하락을 많이 했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강했습니다. 강했다고 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대형주가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12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연준 의장이 이제 뭐 비둘기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급등했고 추가 상승이 또 나왔죠. 거리가 쭉 나왔고요. 그리고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는 신고가 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을 했고요. 거래가 좀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제가 보기엔 좀 이제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과열이죠. 네, 과열이에요. 제가 지금 나스닥 지수랑 다우지수 올라오는 동안에 뭐 과열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죠, 최근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열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과열이라고 할 때는 일반 개인들은 이제 과열이 아니라 이제 좀 좋아 보일 거예요.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네. 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 보통 과열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세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쪽은 많이 올라와서 과열인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뭐 연이어서 계속 세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여기도 과열입니다. 단기간에 지금 얼마 올랐죠? 이만큼 올랐잖아요. 두 달 동안, 그렇죠? 이만큼 올랐는데 항상 이 정도 올라오면은 조정을 받더군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가 꺾이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을 받겠죠, 그죠? 네.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서 가시면 편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고점 나온 기업들도 좀 있어요. 아직 더 올라와야 되는 기업도 있지만 고점을 찍고 굉장히 버벅거리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대부분 큰 회사고 유명한 회사들이죠. 아무튼 이제 제가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어제는 조금밖에 못 올라갔어요. 다우지수는 0.4%, 나스닥은 0.19%. 근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지수 있죠? 여기는 수요일 날은 3.3% 급등했고요. 목요일 날은 2.7%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지수보다 여기가 훨씬 더 세게 올라오죠. 거래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중소형 위주의 장세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그 대형주들 과열된 거 많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러셀 2000 지수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네. 제가 잘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년에 미국이 금리 몇 번 인하하냐 언제 인하하냐 그거 싸우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이 뭐 더 떨어지냐 마냐 그러는데 부동산 문제도 간단해요. 여기서 일단 짧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집 있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집은 있으세요. 네. 내 집 같은 전세를 사시든지 아무튼 뭐 전세를 산다 하더라도 뭐 요즘에 전세 자금은 뭐 그 돈은 뭐 저기 적습니까? 아무튼 이제 본인들이 뭐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사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쨌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윳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집은 보통 있습니다. 맞죠? 네, 있어요 대부분. 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내년에 부동산이 더 떨어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잖아요. 왜? 그냥 깔고 앉아 있으시면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부동산 쪽이 재미가 없어야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 폭락해갖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럴 일은 없고요. 그럴 일은 없고 오히려 부동산이 이제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으로 큰 돈이 안 오거든요.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좋을 거다, 재미가 없을 거다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쪽으로 돈이 안 가겠네, 이쪽으로 오겠네, 땡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벌벌 떠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맞죠? 네. 자, 그 부분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시면서 뭐 부동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종목 얘기 바로 할게요. 네, 지금 잠깐만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투자 종합을 좀 얘기하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고 이제 대놓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틀 동안 이걸 보세요. 일별 현황을 보시면 거래소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틀 동안 순매수를 많이 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별로 이렇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미 연준에서 이제 그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이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어제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됐잖아요. 어제 6천억 순매수, 오늘은 8,500억 순매수. 자, 이게 양이 적은 거냐 많은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평상시에 비하면요 한 몇 배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한 서너 배, 네, 그 정도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기관도 사죠, 그죠? 네. 어제는 기관 다 샀어요. 빠짐없이. 오늘은 은행만 빼고 기관 다 샀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사고 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뭐 보통 이제 금리 인하 발언을 했으면 주식시장이 다 폭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힘들어하는데요. 왜 이러나요?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이슈, 정말 큰 이슈거든요. 탑뉴스예요, 탑뉴스.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대형주가 먼저 반응을 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틀 동안은 이쪽에 이제 거래소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갔다. 실제로 환율도 많이 급락했고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또 들어오겠죠,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지난주는 대선주도 크게 안 가고, 그죠? 우선주나 좀 갔잖아요, 그죠? 대선주도 크게 안 가고, 바이오주도 좀 가다 말았고,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대형주 쪽에 조금 이틀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지난주는 조금 수익률이 좀 떨어지실 겁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 잘못하신 게 아니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자꾸 이제 내년에 뭐 폭락 온다, 조정 온다, 자꾸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름 다 적어놓으세요. 이름 다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뭐라고 말 바뀌나. 네.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말을 너무 세게 했거든요, 사람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국은 됐고, 자, 해외 증시는 넘어가죠. 네. 그리고 환율이 많이 안정이 돼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 보시면 많이 내려와 있죠, 그죠? 많이 안정이 돼 있고, 작년에 기억 안 나세요? 작년 9월, 10월 달에 뭐 네. 외환위기 온다고 그냥 네. 확 그냥 네. 여기 1,400원 찍었을 때 외환위기 온다고 난리 찍었었잖아요. 올해 초에 반도체 망할 거라고. 망하기 뭘 망해요? 잘만 가고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 다 떨궈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험한 세월을 지나서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져 있죠. 70달러 전후에 있는데 이쪽도 많이 안정이 돼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모든 건 내가 노력한 것만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좋은 게 뭐냐면 노력한 것만큼 수익이 나요. 저는 뭐 늘 자주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뽑기 같은 걸 잘 안 해요. 네. 잘 안 되거든요. 그거 잘 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안 돼요. 네. 그런 거에 돈 쓰는 거를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버리는 돈이니까. 복권도 잘 안 삽니다. 요즘에는 아예 안 삽니다. 왜? 1,000원, 2,000원 그게 뭐 아깝냐 그러실 수 있는데 그건 저한테 버리는 돈이거든요. 안 돼요, 잘. 네. 다 버리는 돈이에요. 뭐로 돈을 벌어요, 그죠? 네. 길 가다가 돈을 버리면은 저 사람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 에너지 소모도 심하고요, 돈도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긴 뽑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참고 인내한 것만큼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태화주건 대형주건 삼성전자건 뭐건 간에, 그죠? 소형주건 뭐건 간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만큼 수익이 나는 것이니까 네.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걱정할 게 없죠. 다 안정돼 있잖아요, 그죠? 네. 지수도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외국인 나간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테마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저기한 것도 있는데, 자, 대상우는 얘기를 안 해드리려고요. 난 이거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자꾸 이제 나한테 어제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자기 갈 길 갔어요. 자기 갈 길 갔다고. 이제 음봉 맞았죠, 그죠? 네. 장 막판까지 상한가 가는 척하다가 맨 마지막에 때렸는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마세요. 나 대상우 저희 방에서 8월달에 추천했었어요. 6월달인가? 잠깐만요. 우리 방에서 추천했었거든요. 나중에 이거 회원 갖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수익률이나 한번 올려드려야 돼. 6월달이구나. 저기 6월달에 추천했었어. 내가 이거 아직 갖고 있는 분 있더라고. 단톡방 추천인데. 그분이 이제 거의 파셨을 거예요. 이제. 자, 한동훈 테마주로 이제 대상으로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 한동훈 테마주 얘기 먼저 들으실래요? 1번. 원희룡 씨거 해드릴까요? 원희룡 씨거 먼저 할까요? 2번. 네. 한동훈 씨거 먼저 들으실래요? 1번. 원희룡 씨거 먼저 들으실래요? 2번. 그쵸? 네. 한동훈 씨거 듣고 싶으시죠? 네. 알겠어요. 네. 한동훈 씨거부터 갈게요. 네. 자, 일단 이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제목에 씨를 말리는 한동훈 관련주. 자, 씨를 말린다. 이게 뭐냐면 그냥 아주 그냥 바짝 그냥 말린다 이거예요. 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난리를 지긴 거고, 그죠? 여기 시간에서 또 급락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DTNC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씨를 말리는 거예요. 네,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씨를 말린다라고 표현해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수건 있죠, 수건, 젖은 수건, 그죠? 젖은 수건을 쥐어 짜는 거예요. 왜? 물기를 제거하려고 쫙 짜는.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수건, 걸레 이런 거 짤 때 비틀어가지고 그냥 꽉 짜죠.
근데 딱 보고 아직 물게 남았네? 한번 꽉 짜잖아요. 세력이 여기 들어온 개미들을 쥐어 짜는 거예요. 꽉 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걸 즐기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힘들어 죽죠. 근데 이제 쥐어짜고 그랬을 때 끄트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냐, 최소 거래량이 나옵니다. 최대 거래량이 아니고 최소 거래량이 나오는데 DTNC가 오늘 캔들이 어때요?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료 추천 안 합니다. 네. 또 이 얘기 듣고 사가지고 또 고생하지 마시고. 네. 이런 캔들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일단은 좋은 거예요. 왜? 처음에 막 상한가 2개 나오고 막 갈 것 같고 막 금방 그냥 수익 줄 것 같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금방 또 상한가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2주, 3주, 4주 거의 꼬박 한 달 걸렸거든요. 지금 한 달째 지금 막 떨어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최저 거래량. 오늘 총 거래량 10만 주. 거래대금 5억 4,600만 원 정도. 캔들 보세요. 아이고야, 이건 진짜 저기 눈 안 좋으신 분들은 보이지도 않겠죠, 그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쥐어 짠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거든요. DTNC가 여기서 이제 바로 양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죠? 네. 여기서 양봉이 나오려면은, 그죠? 최소한 이런 게 나와야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왜? 이게 쥐어 짜는 거거든요. 항상 급등 나오기 전에 보면은 거래가 없어요. 그걸 씨를 말린다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게 나와야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력이 어떻게 할지는 100% 몰라요. 근데 자 보세요. DTNC 이런 것들은 자, 씨를 말려놨죠. 자, 그 다음에 태평양 물산 볼까요? 태평양 물산은 캔들이 이제 요거는 저보다 약간 두껍긴 한데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아니 뭐가 없어 이 사람아, 오늘 100만 주 나왔죠, 그죠? 100만 주 많은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고 거래대금은 27억이거든요. 근데 여기 거래량 얼마일까요? 거래량이 3,300만 주예요. 오늘은 100만 주고. 그럼 단순하게 몇 퍼센트? 몇 분의 1이에요? 33분의 1이에요. 네. 아니 한 달 전에는, 그죠? 아니 미정형님 어서 오세요. 한 달 전에는 무지하게, 그죠? 네. 풍성한 거래량에 뭐 막 상한가에 막 이랬는데 거래대금이 또 얼마였는 줄 아세요? 거래대금이 895억이었어요. 거의 900억이죠? 근데 오늘 얼마? 5억 원. 네.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쵸? 네. 아까 그 어디 가서 DTNC 다시 보세요. 자, 이날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랬을 때 거래량 얼마예요? 750만 주. 오늘은 10만 주. 제가 저번에 눌림목 강의 처음에 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급단적 거래량. 급단적으로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때 477억 원. 오늘은 얼마? 5억 원. 거래대금 5억 원이라 그랬죠. 네, 5억 원. 굉장히 줄었죠. 자, 이런 거 이제 씨를 말리는 차트거든요. 근데 자, 오파스넷은 좀 이따 얘기하고 오리콤부터 봅시다. 자, 오리콤도 보면은 저번에 한번 들었다가 눌렀잖아요. 이 구간에서 지금 아주 적은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었다가 누른 데부터만 확인하면 돼요. 들었다 눌렀잖아요. 이 구간만 보면 돼요. 이 구간에서 제일 적은 거래량이 나왔느냐. 오리콤 여기 제일 많을 때 보니까는 여기는 거래량이 70만 주였고요. 오늘은 4만 주예요. 여기도 굉장히 적네요, 그죠? 거래대금은 이날 105억이었고요. 100억 원. 오늘은 거래대금이 그냥 5억 원. 1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아, 그러면 오리콤도 지금 여기서 씨를 말리고 있다라고 해도 될까요? 1번 아니다 4번. 예, 번호 안 찍으셔도 돼요. 찍고 싶은 사람만 찍으세요. 얘도 똑같이 아까 DTNC하고 태평양 물산처럼 씨를 말리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어려우세요? 어려워도 찍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강제로 찍는 거 아니에요.
본인 휴대폰에다가라도 찍으세요. 여기다가 또 안 찍어도 돼요. 이 번호 여기 제가 방송할 때 번호 찍으라고 하면 잘 안 찍는 게 왜 안 찍는 줄 아세요? 네. 특히 유튜브 네. 본인들 필명이나 그 이름 보면 제가 알아챌까봐 안 찍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해드리잖아요, 그죠? 안 찍어도 된다고. 대신에 본인 휴대폰에다가도 좀 찍으시라고요. 머릿속에 좀 남게. 이거는 씨를 말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씨 말리는 게 뭐라고요? 세력들이 개인들 나가라고 쥐어 짜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서 모르는데 이게 여기서 아까 여기만 딱 잘라놓고 보니까는 막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왔다가 엄청나게 누른 것 같죠, 그죠? 근데 크게 보실래요? 네.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씨를 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간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이것도 찍고 싶은 사람만 찍으시면 돼요. 그죠? 아예 안 간 거예요. 그냥 씨를 말리기 뭘 말려, 가질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오파스넷은 그러면 이것도 씨를 말리고 있는 걸까요? 이 구간에서 보면은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여기도 들었다 놨다 했는데 거래가 제일 적은 게 나오긴 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씨를 말렸냐 이거야? 아니라니까요. 간 게 없는 거예요. 남들 갈 때 안 갔잖아요. 그리고 이평선을 다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항선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그래요. 왜냐면 한번 올라가려고 양봉 나왔죠. 거래 싫어서. 그러면 양봉 나오면 뭐예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못 가고 DTNC 아로나 뭐 태평양 물산이 막 갈 때 아이고 힘들어 떨어졌어요. 자, 올라가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 이거? 그죠? 네. 이게 만약에 세력이 매집한 거고 올라가려고 했던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깨면 안 되죠. 근데 힘이 들어서 깼다고 쳐요? 그러면 바로 올라와야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기 빨간색 선이 뭐냐면 이 양봉의 시가인데 여기를 깨지 말았어야 됐고 깼으면 깰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빨리 올려야 돼요. 어떻게? 거래를 실어서. 근데 자 깼죠? 올라오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왜? 이 위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올라오고 여기 아직 밑에 있는 거예요. 거래도 없고. 이건 거래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올라가야지. 이게 지지선이었는데 이게 지금 저항선으로 바뀐 거거든요. 원래는 아군이었는데 저 사람이 적군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같은 편이었는데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여기서 자꾸 이제 시간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밀려요. 밀려 떨어진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수급이 돌아와서 올려놓으면은 오파스넷은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할 거예요. 근데 자꾸 시간 끌죠. 시간 끌다가 자꾸 시간 끌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올라온다 떨어진다 얘기 안 했어요. 지켜보시라고요. 근데 저는 오파스넷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자꾸 유튜브 댓글에 오파스넷 좀 얘기해달라고 하도 그냥 그래갖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난 이거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길래 힘들어하시길래 얘기 좀 해드리는 거예요. 선은 딱 이거 하나만 걸으면 돼요. 여기다가 뭐 이런저런 선을 많이 클 텐데 뭐 이렇게 긋겠지 뭐. 그죠? 네, 다 해봤어요. 자, 이런 선 잘 안 긋죠, 그죠? 왜 안 긋는 줄 아세요?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때로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요 선 하나, 요것만 하나 보놓으시면 돼요. 결론이 뭐예요?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못 올라오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된다 그 소리인데 어쨌든 이건 뭐예요? 씨를 말리는 게 아니에요. 못 간 거지. 그러면 태양금속은요? 지금 씨를 말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못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 왜 못 가요? 여기보다 더 큰 거래량을 실었는데 왜 안 간대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태양금속 우가 갈 때 따라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태양금속은 아직 끝났다라고 이제 100% 단언하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 깨지면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여기 요 선 이게 3,600원쯤 될 텐데 요거 깨지고 떨어지잖아요. 깨고 떨어지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두통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두통이 아니라 갑자기 배가 좀 아프세요. 위가 꼬였나? 왜 그러지? 그 병원 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판정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유가 머릿속에서 이제 안 잊혀지시겠죠, 그죠? 네. 이 선을 깨고 내려가죠. 그러면 배 아파서 그냥 동네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위암 말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심각한 거라고요. 왜? 아니 태양금속이 이런 거래량이 나온 적이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야지. 항상 이 정도 거래량 나오면 잠시 뒤에 폭락했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 나오면 그 뒤에 폭락했거든. 자, 무섭죠 이제? 제가 태양금속하고 오리콤하고 오파스네 이런 얘기를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제 입에서 좋은 얘기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은 개인들 다 사게 만들어서 끌고 내려갔다니까요. 여기도 항상 그랬어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유행이 여기서 세력들이 잘 어떻게 해가지고 올려주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냥 그러려면 무조건 여기는 지켜야 돼요. 요즘에 가끔씩 여기 일부러 깼다가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안 깨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네, 참고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거는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양금속 우선주 따라갔는데 태양금속 우선주가 더 이상 못 가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그 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지캡은 모르겠어요. 네, 그러잖아 항상 아리까리 하다고. 네. 아리까리하고 패스. 그 다음에 아까 태평양 물산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KTNC 얘기했고 KCC 건설 보세요. 이거는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씨를 말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씨를 말린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씨 말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만 거래가 있고 뒤에는 없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씨 말리는 겁니다. 비인기주들,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비인기주. 오늘 보니까 한동훈 씨가 지금 국민의힘 뭐 비대위를 맞네 안 맞네 막 이제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조용했어요. 이런 게 좋은 거라니까. 씨를 말리잖아요. 종목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씨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얘기하다 보면 우리 방 보유 종목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씨 말리는 겁니다. 오늘 한동훈 테마주가 거의 씨 말렸습니다. 근데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파스는 또 씨 말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간 거라니까요. 못난 놈. 오리콤 안 간 거죠. 그죠? 네. 유니드 BT 플러스 안 간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 씨를 말려. 간 적이 없는데.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씨 말리고 그 외에는 씨 말리고 있는 거 많습니다. 네. 인스웨이브 시스템주는 자 씨를 말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맛이 가고 있는 걸까요? 자꾸 보니까 음봉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죠? 네. 맛이 가는 걸까요? 아니면 씨를 말리고 있는 걸까요? 요거는 주말 내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쵸? 이게 다 들으면 재미없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오픈롤도 있고 오픈롤은 어제 음봉 때려놓고 또 오늘 언제 그랬냐는데 양봉 나오죠? 그러니까 다 그냥 눌림목이라잖아요 제가. 네. 아셨죠? 네. 대선주는 언제 가냐면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가요. 아유 가봤어? 네. 그럴 때 간다니까요. 네. 다 포기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바닥에서 여기 보시면 꿈비 이런 게 있거든요. 꿈비하고 쌈지엔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뭐냐면 이제 눌림목이 이제 거의 끝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사지는 마세요. 네. 근데 보시면 거래가 쭉 C를 말리다가 간다고요. 근데 이거 나왔다고 이제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좁디 좁은 눌림목 박스권은 오늘 돌파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끄트머리 잘 보시라니까요.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면서 C를 말려버리잖아요. 여기 들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꿈비 요쯤 되니까 거래가 확 줄어들어요. 캔들 작아지고, 여기도 그랬고 거래 쫙 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이 끝날 때는 거래가 굉장히 현저히 줄어듭니다. 거기에서 개미들은 항상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주식했나 이러면서. 네. 버리죠 보통. 그게 눌림목 과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눌림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윙으로, 네, 그 스윙 내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보시면, 네, 눌림목을 잘 할 수 있어요. 네. 초단타 치는 사람들은 눌림목 잘 못해요.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초단타만 치는 사람들. 네. 초단타를 좋아한다고 해서 인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초단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 5%, 3%, 5% 막 이런. 네. 그런 분들 저기 나중에 저기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는 분들 많아요. 네.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왜냐면 그냥 보기만 하면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상교육 볼까요? 비상교육은 지금 C를 말리는 걸까요? 세력이 나간 걸까요? 자꾸 보니까 줄줄줄줄 떨어지는데, 세력이 나가는 걸까요? C를 말리고 있는 걸까요? C를 말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싫어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스스로 알아보세요. 네. 그죠? 네, 스스로. 그거 빼고는 다 얘기 드리고 있죠, 그죠? 네. 뭔가 하나는 여운이 있어야지, 그죠? 네. 그래서 한동안 태워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털 건 털어야 되고, 그죠? 누를 건 눌러야 되고, 또 올릴 건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대부분 눌림목이에요. 네. 그 우선주들 있죠? 대상홀딩스 상한가 7개 나오고, 지금 계속 음봉 나오고, 또 계속 그러죠, 그죠? 이거는 대상홀딩스는 지금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조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세력들도 좀 거칠게 하는 면이 있어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상한가 비스무리한 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대상홀딩스는 지금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거래량을 잘 보세요. 올라올 때는 거래 없이 깔끔하게 올라왔잖아요. 여기도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거래가 무지하게 많아요. 매일 많아요. 그리고 대상홀딩스 대상우를 가지고 있던 여기 창업주 맞으신가요? 하여튼 그 명예회장님이 전략 매도하셨대요. 그 뉴스 보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못 봤다 4번. 요건 좀 찍어보세요. 대상홀딩스 우하고 대상우 여기 명예회장님 주식 다 판 거 아세요?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4번. 아시는 분들 있죠, 그죠? 네네. 여기 명예회장님이 다 팔았어요. 근데 몸배짱으로 이거를 개미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가 임시 일가 그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 임창욱 명예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전략 매도했어요. 나오잖아. 잠깐만요. 기사 많이 나왔는데. 네. 원희룡 씨 걸 빨리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12월 11일 날, 그러니까 4일 전에 나온 거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기사 같네요, 그죠? 월요일 날 이미 나왔어요. 이정재 호가 대상 7일째 상한가 친 날,
명예회장님이 20억을 파셨답니다. 이런 거 하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아니 뭐 본인 주식인데 파신다는데 뭘 뭐라고 그래요, 그죠?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보유 중인 우선주를 자, 절반 매도도 아니고요, 10분의 1 매도도 아니고 전량 매각하면서 약 20억 원을 현금화했다. 언제 팔았다고요? 지난 8일날 팔았대요. 8일날. 보세요. 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8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날이요. 이날이라니까요. 정확하게 고점 매도 하시잖아요. 네? 그 기업 있죠? 그 기업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장님이신 거예요. 제일 비싸게 파셨죠, 그죠? 네, 12월 8일 날. 네. 이것만 팔았냐? 대상호도 팔았어요. 물론 대상호는 이제 그리고 나서 좀 더 올라가긴 했지만 아무튼 회장님이 전량 매도 하셨답니다. 대상호는 12월 8일이 이날이죠? 8일이면 이날이네. 네. 상한가 하나 덜 드셨네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잘 파셨답니다. 네. 대상호는 뭐 대박을 쳤네요. 왜 파셨을까요? 고점이니까 팔았죠. 본인이 보시기에. 물론 이제 회장님 같은 이제 임직원이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보통 회장님이 저렇게 파시면은요, 네. 어지간하면은 고점입니다. 네. 정확하게 잘 파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수산중공업이라고요. 이게 정세균 씨 옛날 대선주였거든요. 그 수산중공업 여기에서도요. 그때 그걸로 많이 갔어요. 대선 전에 정세균 씨 관련주로. 근데 여기도 회장님이 여기서 파셨어요. 이런 거 많아요. 네. 이런 거 알고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상홀딩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막 우선주들이 많이 갔는데, 우선주들이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거의 끝난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한 가봤자 2, 3주라고, 그죠? 네. 그래서 대상홀딩스가 막 가다가 꺾인 지 일주일 넘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덕성우도 가다가 멈췄어요. 멈춘 지 2주 넘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상홀딩스도 가다가 멈췄고, 태양금속도 따라가다가 멈췄고, 그죠? 네. 뒤늦게 올라왔던 TY홀딩스 누웠고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유유제약 일부 올라오다가 아닌가 보네, 상한가나 나오고 끝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유제약 이유비도 올라가다가 상한가나 나오고 아닌가봐 이러면서 꺾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대상우도 적당히 했어야 되거든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얘는 적당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상우는 여기나 여기에서 아까 유유제약 2루나 유유제약 이유비 있죠? 저렇게 떨어졌었어야 돼요. 상한가나 나오고 바로 음봉 맞든지, 유유제약 2루처럼 앞고점을 제끼면서 쭉 나갔다가 바로 떨어지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대상우는 그게 아니라 하나 더 나온 거지. 이런 상한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흔해요, 이런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다니까. 네. 근데 오늘도 이제 끝날 때까지 상한가 가는 척 하다가 이제 음봉 맞았지. 네. 고점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 터졌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최근에 이틀 연속 나왔고요. 네. 그리고 최고점이 외환위기 터지기 직전에 4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고점이 얼마게요? 42,000원. 비싸죠? 모르겠어요. 네. 고점인지 아닌지는 이거 이제 들고 있는 분들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계속 팔면서 물량을 줄이면 되는 거라고. 고점 맞출 생각하지 마라. 그죠? 지금은 상한가 같은데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하한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우선주는 그래요. 근데 아무튼 대상홀딩스는 여기 거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개미들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또 간다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주는 물리면요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인기가 있으니까, 아직까진 온기가 남아, 뚝배기처럼 이제 온기가 남아 있으니까 거래가 잘 되죠. 근데 나중에 좀 떨어지잖아요. 거래가 여기 수준으로 돌아가요. 이때 거래량이 하루에 얼마 나오냐면, 잘 보세요. 이때 하루 거래량이 좀 많은 날 만주 거래대금 7,700만원, 없는 날은 요런 날이겠네요. 네. 거래량 318주, 거래대금 200만원. 각오하셔야 됩니다.
갈 때 가는 거지 안 갈 때는요 철저하게 소외시킵니다. 원래 우선주가 그래요. 이런 날은 이제 하루 거래량 450주, 거래대금 300만 원 정도.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잘 챙기면서 가셔야 됩니다. 우선주는. 네. 근데 뒤늦게 들어가서는 수익 내기 힘들죠. 아무튼 이제 우선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 대상우가 이게 마지막에 머리를 복잡하게 놨어요. 네. 이거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그죠? 네. 그동안에 우선주가 난리지기는 동안에 이쪽엔 뭐하고 있었다고요? 눌림목 나오면서 씨를 말리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나오면 다음날 이제 급등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다음날 바로 급등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캔들이 왜 나왔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고 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더 올라간다는 기대감에 막 추격 매수 들어오고 신용미수 몰빵 들어오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니까 불안해하고 손절 물량도 좀 나왔겠죠. 그렇죠. 이게 저점인가 보다. 많이 물타기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오늘의 이거는 뭐냐면 아무도 더 이상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런 캔들이 나와요. 근데 거래가 없죠. 네. 다 겁먹었다는 소리예요. 팔 사람은 팔았고 안 팔 사람은 안 팔았고. 조용한 상태, 진공 상태, 뭐 그런 단계.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요, 사람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는 거래대가 엄청났는데 지금 없다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10에서 20%짜리 양봉 하나 싹 나오잖아요. 확 나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놀래요. 놀래갖고 막 던져요. 일단 던지고 봐요. 세력이 와 이러면서 바닥으로 그냥 가버려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네. 나중에 이게 지금 이제 양봉을 어떻게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나오면 다음날 바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바로 안 나와요. 더 흔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까 제 얘기 듣고 이거 따라 사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은 다르니까. 네. 아무튼 C를 말리고 있다. 하지만 오파스넷, 오리콤, 태양금속은 C를 이거하고 유니드 PT 플러스는 C를 말리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아셨죠?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원희룡 씨 거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그죠? 원희룡 씨,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원희룡 씨 관련주가 아까 장중에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비대위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뭐가 움직였냐면, 이 SAT, 이게 대장이었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져갖고 안 보이는데, 들었다 놨다 했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오늘 급등하기 전에 상한가는 아닌데, 급등하기 전에 이상한 짓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올려놓은 거를 이날 하루아침에 빼버렸거든요. 마이너스 한 8%짜리 운봉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예를 들어서 원희룡 씨 관련주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거 나오면 되게 놀래요. 아닌가?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뽑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해인이 원래는 저기 다른 쪽이거든요. 다른 쪽으로 갔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수에. 근데 아무튼 원희룡 씨로 붙었어요. 오늘 같이 움직였어요. 파인디지털 오늘 쓱 뽑았죠? 누리플랜 요 4개예요. 이거하고 뭐 다른 것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뭐 노블 MMB 이런 거 미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원희룡 테마주. 그랬더니 누가 노블 MMB가 이거라고 막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검색도 안 확인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거래정지 종목을 이거 거래도 되지도 않는구만. 이거 원희룡 테마주. 이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거 보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대한전선 환장하고네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이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네. 아무튼 멀쩡한 거 위주로 얘기 드렸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은 돈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높아요. 그래서 원희룡 씨가 이제 국토부 장관 관두고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희룡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뭐 잘 아는 건 없습니다만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옛날에 삼선까지 했잖아요, 그죠? 근데 험지 같은데 나가가지고 거기서 당선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또 사람은 되게 똑똑해요. 추진력도 있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네. 똑똑하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언론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씨로 가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웃긴 거는 한동훈 씨 테마주는 오늘 하나도 안 움직이고요. 오히려 원희룡 씨께 움직입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한번 체크했는데 국민의힘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거기서는 뭐 원희룡 씨 얘기는 거의 안 나왔다. 다 한동훈 얘기만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대부분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 돈이 냄새를 잘 맡으니까. 근데 한동훈 테마주는 별로 움직인 게 없어요. 없고 오히려 대낮부터 원희룡 씨 테마주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원희룡 씨 테마주도 이제 슬슬 이제 가기 시작한 건데 시간이 원래 이쪽 거 얘기하려고 20분 정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 뒤에 지금 보니까 저기 김 실장님이 원희룡 씨 테마주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급한 대로 여기 김 실장님도 그 원희룡 저기 대선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하실 테니까 이쪽에 가셔가지고 김 실장님 방송을 들으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 진행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월요일하고 이제 화요일 이틀 동안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요. 공개 방송 진행할 때는 그때 회원 가입하시면 저기 기간 연장 이런 이제 기간 추가 기간 드리고 그런 이벤트를 하니까 그때 가입하시면 혜택이 많습니다. 그때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때 또 원희룡 씨 테마주 얘기해 드릴게요.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이틀 동안 하는데 아침 9시부터 방송하니까 오후 3시 반 끝날 때까지 하니까요.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로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무소TV나 밥TV 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원희룡 씨 장관 관련주가 움직인 게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김 실장님도 원희룡 관련주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 방에도 원희룡 씨 관련주 매집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이분도 아마 해놨을 거예요. 아마. 이분도 대선주 그래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이분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 주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미국이 이제 금리나 대놓고 한다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개별주 테마주 얘기 쭉 해드렸죠. 그죠? C를 말리고 있었어요. 우선주가 올라가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물론 못 갔지만 눌림목 나오면서 C를 말린다는 거는 눌림목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일 끝날지 내일 모레 끝날지 몰라도 끝나가고 있다는 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씨도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하고 나서 또 뭔가 또 새로운 이제 돌파구가 마련됐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죠. 앞으로 10일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전후로는 개별주 테마주가 항상 급등했습니다. 대선주 철이면은 대선주가 가고요. 아니면은 신기술 테마주들이 뭐가 갑니다. 항상 갔습니다. 안 간 적 없지 않나요? 없어요.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고 자야지 항상 갔어요. 작년에도 이맘때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작년에 갔잖아요. 뭐 AI, 챗GPT, 로봇 신나게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대선 중한 것도 많아요. 그때도. 아무튼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주말에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혼자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공개방송 때 이벤트 잘 활용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씨 관련주는 저의 뒤에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